유명한 트레이더인 원효띠도 진입 시기에는 1분봉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제 매매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원효띠의 진입 타점, 그리고 단타 초보자를 위한 쉬운 매매법 추천이라는 글로 올라온 글인데, 추천이 정말 많았어요. 추천이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인데 이제 추천이 벌써 187개고 비추천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있는 글인데요.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와 RSI, 추세선, 그리고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온 글에 볼린저 밴드와 RSI를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세팅하는 법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영향가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승률이 70% 이하이거나 소액 시드이신 초보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해외 선물거래소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업비트, 빗썸 등의 국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할 거예요. 필요한 보조지표와 추세선만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 글은 단순히 이 지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지표와 같이 추세선과 같이 함께 조합해갖고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 이것도 아주 익숙한 지표죠. 그리고 두 번째 RSI,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추세선,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그린 선이고요. 일반적으로 두 선이 평행에 가까우며 추세선을 넘어가면 이탈로 판단, 추세가 반대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추세선을 벗어났다고 해도 가짜 반등일 확률이 있고 급등,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벗어날 때에는 이 매매법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은 지금 15분봉 기준으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5분봉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하단과 하단을 이었고요. 그리고 상단과 상단을 쭉 이어가지고 추세선을 만든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도 세팅하기 쉽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볼린저 밴드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냥 지표만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하단이 보이고요. 일단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은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인 20일 이동평균선과 중심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더한 상한선, 그리고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뺀 하한선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벗어날 경우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벗어날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I도 많이 익숙한 거죠. 이 지금 사진에 보면은 요 하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 하단이 지금 살짝 보라색으로 상하단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지금 RSI 선인데요. RSI는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냅니다. 1970년도에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요. 차트가 추세 내에서 고점, 저점, 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RSI 수치가 30 이하, 여기 사진에서는 우측 하단의 숫자, 여기 하단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30 이하의 수치가 도달했을 때는 상승할 확률이, 그리고 70, 여기 위에 보면 상단이 보이는데요. 요 위에가 70이에요. 이 70 이상에 도달했을 때는 하락의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이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5분봉이나 15분봉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1분봉은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고 30분봉 이상에서는 타점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하루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30분봉은 너무 안 쓴다고 하고요. 1분봉은 너무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1분봉은 정확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고 싶을 때 쓰세요. 유명한 트레이더인 원효띠도 진입 시기에는 1분봉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효띠도 1분봉으로 확인을 해서 진입 타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하면 되는데요. 그 진입 타점은 볼린저 밴드가 이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SI 30이나 70, 그리고 추세선이 도달했을 때, 자, 지금 방금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발생했을 때 진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20배. 근데 이제 20배인데 그 레버리지 20배가 시드에 5%에서 10%씩만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20배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 시점부터 바로 꺾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동안 차곡차곡 매수하면 더 이상적인 평단가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셨고요. 절대 한 번의 매매에서 시드 절반 이상을 넣으면 안 돼요. 물렸을 때 물타기로 탈출하려면 기존 수량보다 더 큰 수량이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비책은 항상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로 기준을 했고요. 그리고 5분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자기가 그어놨어요. 이 지금 초록색 살짝 보이는 게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가 있죠. 이 볼린저 밴드가 노란색인데 이거를 이탈했을 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RSI가 있어요. RSI 수치가 70% 이상일 때, 이러한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만족했을 때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1번 숫자를 적어놨고요. 이거 지금 쭉 숫자를 한번 볼게요. 매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2번, 그 다음에 여기 매도, 3번 매도, 그 다음에 4번 매도인데, 자, 지금 이 차트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5분봉 기준으로 12시간 동안 4번의 타점이 나왔고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다른 작은 타점도 있었지만 설명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제외했고요. 변수 없이 수익을 본 것은 추세 안에서 횡보하듯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차트가 불안정하거나 애매하게 추세의 중간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매도 타이밍이요. 진입만큼 중요한 게 매도하는 타이밍입니다. 제때 팔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이상적인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한데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전의 고점부터 저점 사이의 분할 매도로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해야 됩니다. 위 사진의 1번의 경우 진입 타점 바로 뒤에 있는 23시 부근의 고점부터 매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50%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야 반등으로 빠르게 다시 타점이 나오는 등 변수가 생겼을 때 재진입을 통한 안전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위에 매도 타이밍에 모두 매도했을 때 10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평균 10%에서 15% 수익률이 나옵니다. 100만원의 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번 매매에 시드에 30%만 투입하고, 자, 모두 제대로 성공했을 때 30만원 곱하기 10%, 하루에 4번 하면은 12만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선 수수료는 제외했고요. 이상적인 계산일 뿐이라서 하루 만에 시드의 10%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코인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법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매매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매매법을 설명해 주신 코인판의 9508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그냥 이 차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냐,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서 많이들 보십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심볼 찾기가 있습니다. 이 심볼 찾기에다가 BTC하고 USDT를 치면은요, BTC, USDT 차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바이낸스가 가장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바이낸스 테더 차트를 봅니다. 다른 걸 보셔도 돼요. 대부분 이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5분봉 세팅을 할 수 있고 15분봉 세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차트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표, 측정 지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는 많이 유명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BB라고만 치면은 볼린저 밴드가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그리고 세팅값은 저 지금 코인판에서 설명하신 분은 이제 세팅값은 변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다시 그리고 클릭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RSI도 지표가 진짜 많아요. 이게 트레이딩 뷰에는 RSI와 관련된 지표들이 엄청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이거 같은데요. 상대 강도 지수. 네, 일단 이걸로 쓰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쓸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와 이제 RSI는 세팅된 거고요. 추세선은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 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추세 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빛이라고 그냥 쭉 이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은, 자, 그럼 추세선은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최근에 횡보했던 곳을 한번 위주로 그어볼까요?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그어보고 고점과 고점을 한번 쭉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제 RSI랑 RSI 70과 이제 추세선 하단,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어제 강하게 이탈을 했죠.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추세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이 글엔 또 좀 아쉬운 게 손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건 좀 안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서 진입해갖고 매도를 먹고 이렇게 승률도 좋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추세 전환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먹었겠지만,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 먹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으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손절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진입 타점이 좋아가지고 계속 수익만 났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추세를 뚫고 나간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이제 추세 전환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타 초보자를 위한 쉬운 매매법이라고 해서 올라온 글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추천도 많고 댓글 반응도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손절 라인에 대한 게 조금 설명이 없다는 거,
그거면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제 볼린저 밴드와 RSI 그리고 추세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단순한 이제 방법이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매매법이고요. 자, 지금 이 매매법을 쓰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매매법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괜찮은 글이라든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